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 주제는 피사실공표 어떤 죄인가 입니다. 요즘 워낙 피사실공표다 피사실공표죄다 해가지고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정작 이 내용이 뭔지 접근이 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국회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이 피사실 공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제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검찰에서는 이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서 부응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법제화하는 것이 옳은 정답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좀 정근대적인 그런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그때 나온 게 이제 피사실 공표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죄가 확정이 되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인권 차원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수사 관행은 극복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 아니면은 또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검찰 단계에서 언론과 더불어서 피사실을 공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 피사실 공표죄 하니까 되게 좀 어렵죠. 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 피자가요, 입을 피자고요, 의자가 의심할 의자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혔다고 의심되는 그런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죠. 영어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suspect라는 말을 씁니다. suspect에서 이 sus가 서버라는 접두의 변형으로서 under의 뜻이고 spect가 look이거든요. look. 그래서 아래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이 지배하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하는 사람은 뭔가 의심받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spect의 라틴어 어원이 아래로 보다라는 뜻에서 뭔가 의심받을 짓을 한 사람으로서 suspect를 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자입니다. 되게 참고인 신분, 피의자 신분, 이런 걸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이제 이 수사기관이죠. 검찰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단계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은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을 그동안은 범죄자로 취급이 되고 난도질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소중하게 지켜왔던 명예를 일시에 명예가 손상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시대적인 관행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형법 제126조에 피사실 공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공판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소장을 통해서. 그래서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공표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문화된 법입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제19 감사의 일환으로 단 한 번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나 경찰이 이런 이유로 해서 비사실 공표죄로 해서 기소가 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된 법 조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법대로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비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감독권자나 보조하는 자가 말하자면은 엄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도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그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는 이거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훨씬 더 형벌을 더 압시켜야 돼요.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되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 법에서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의 인권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거하고 같이 춤추는 언론이 바짝 긴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게 다 이 검찰에서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 살인을 반복듯이 해왔던 게 또 언론의 구세대적인 작태 아니겠습니까? 그리 되니까 이제 요까지 도입을 해서 한 번 더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실 공표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범죄 요건이 성립을 하려면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기소를 하기 전에 피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렸을 때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소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끝내고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검찰이 어떤 범죄자를 기소하기 직전에 피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렸을 때 성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개 이루어지는 방식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검경이 비공식적으로 사실을 확인을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기자들이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검찰의 누구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런 게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실명 공개를 하지 않고 누구 해가지고 실명 공개하지 않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참 나쁜 거죠. 수사기관 종사자가 비공식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도 나쁜 거지만은 언론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보도를 하는 것도 참 나쁜 거예요.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수십 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모멸감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 인격살인을 견뎌내지 못해서 한강에 투신자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피의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요. 되게 또 명예훼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이 이제 안 되는 경우라도 그래서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의 사정을 종합을 해볼 때 그 표시가 피의자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피의자가 특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실명으로 뭐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적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는 많이 있다니까요. 수사상 기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피의자 인권 보호 인연은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밤낮 가리지 않고 자행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은 검찰과 언론의 야합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대개 이제 인지수사잖아요. 검찰의 특수부에서 인지수사 대상들이 VIP들이거든요. 정치권이나 재계의 VIP들이니까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인들보다는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개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밤샘 조사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 피사실을 공표를 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무한대로 인격살인을 하면서 법원에 넘어가기도 전에 사실은 이 검찰과 언론이 공범관계로 야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언론은 여론을 끌어들여서 국민들을 끌어들여서 인민영합주의죠. 파퓰리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아주 잔인하게 인민재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14세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까지도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이 정도 비대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가 정근대적인 원시적인 사회라는 것이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비사실 공표하고 관련된 이 입법을 추진을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법제해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더 이상 검찰과 언론이 공모해서 대한민국 VIP 정재계 VIP들을 인격살인하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구세대적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피의자가 사실상 유죄로 단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검찰과 언론의 협업에 의해서 거기다가 국민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여론재판을 해버린다니까요. 유죄 선고를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재판에 넘겨질 때는 이미 유죄예요. 법원도 그럼 영향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것은 최종심의 대법원에서 3심이 나오잖아요. 무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요. 공범관계에 있는 검찰도 이것을 국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재판에 붙인 무책임한 하이에나 언론도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기본권이 유린되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 구시대적인 작태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조금 케이스 스타디 비슷하게 해서 우리 시대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선진화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이런 것들, 뭐 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간행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필요할 경우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끄집어내서 현상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선진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